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기다리던 18문답 요지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18문답 요지론이라는 책은 원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 그 선생님이신 그 김동규 선생님이 정리해가지고 놓은 거를 절 줬길래 내가 거기다 삽입을 시켰어요. 네. 보면 볼수록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이 육교에서 응기를 구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요 18문답에서 벗어나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용신 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요것만 잘 참조하시면 뭐 다 끝나요. 그래, 용신 다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용신이 복신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저번에 한번 배웠죠? 대충 쑥 훑고 왔잖아, 그죠? 그래, 요번에 한번 또 훑고, 또 18문답 할 때 또 훑어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요게 핵심적인 게 3번 정도 훑어가면은 선생님들 기에 상당히 익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용신 다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청기진세후 유병지가 난다 그랬죠? 선생님들이 청기진세후 유병지가 난다라는 그 내용 하나를 딱 배움으로 인해서 육효 공부는 다 종친 거예요. 그거의 의미를 하나 깨달으면 육효 공부 다 끝난 거라고. 청기진세후 유병지간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어원을 깨닫는 순간 육효 공부는 다 끝난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은 용신되는 글자가 그 어떤 병되는 글자가 하늘의 기운을 거기에다 다 노출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하늘의 기운을 잘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효에서 육효점을 쳤을 때 이 기운을 잘 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제 해월 갑술일날 점을 쳤던가? 내가 이 점을 쳤는데 세유가 사하가 임했어요. 이하기이묘 묘축해 유미사 이런 점을 얻었다. 내가 어떤 꿈점을 쳤는데 이런 캐를 얻을 거예요. 근데 세유가 형제가 임하고 있으니까 금일 제복이 어떨까? 안 좋다 그랬죠? 하지만 기신이 세유에 임했는데 기신이 원로부터 축 맞고 일진에 임묘됐으니까 형제는 재를 극할 여력이 없다. 그럼 재성을 보자. 재성이 일진으로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에? 생을 받고 있으니까 재는 왕하지. 그래, 이런 걸 보고 뭘 보느냐 하면은 선생님들이 기를 읽는다 그러는 거, 기.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세를 읽으면서 통변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나중에. 기세를 읽으면서 통변을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왜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애들은 무조건 사업할 때 돈을 무조건 뭐요? 물 밀듯이 그냥 갖다 쏟아부어가지고 퐁당 많은 놈이 있는가 하면, 그죠? 어떤 사람은 조금 쓰고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많이 벌면서 많이 써서 못 버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유형이 다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통변을 볼 때 한 유형만 가지고서 계속 통변하는 습관만 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명리학에서도 똑같아요. 이게 이를테면 무자년이 왔을 때 이 무토가 비겁을 극하러 오는 무토인가? 아니면은 인성을 설하러 오는 비겁인가?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무조건 배우기는 뭐예요? 이것만 오면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배우지, 왜 어떻게 나쁜 거, 그거 원인을 모르잖아. 그래, 이런 걸 보고 뭐냐고 하면은 음양의 뭐예요? 희기를 깨닫는 거네, 희기. 그러니까 비겁이 왔어도 인성을 설하러 왔을 때는 누가 죽는 거예요? 비겁은에. 인성 설하니까 누가 죽어? 부모가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재성을 극하러 왔을 땐 누가 죽어요? 처가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6교점도.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그러지 말고 재성이 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게 병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병을 읽자 이거야, 병. 그럼 병이면은 뭐가 병이에요? 내가 월파만 났으니까 야, 병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재성이 공망 맞았으니까 이 공망에 또 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런 거를 읽어야 된다, 요런 거를. 그러면 너는 금일 돈이 아마 틀림없이 신유시에 벌릴 거다.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신유시, 공망을 벗어날 때. 그죠? 그리고 너는 월파 만났으니까 뭘로부터 월파요? 간으로부터 월파죠? 그러니까 몸이 좋지 않다라는 걸 예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병이잖아, 병. 이해가 가요? 그래, 요런 희기를 잘 읽자, 희기. 그래, 희기를 잘 읽을 때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음양의 희기를 잘 읽어야 되고 또 오행의 희기를 잘 읽게 되면 사주 공부 끝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주는 나 잘 못 봐요.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음양의 희기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잘 판단해가지고 같이 판단하는 것이. 자, 그리고 부성은 합을 만났다든지 이것도 병이에요. 그래, 청기 진세후 유병지가 난다 그랬으니까 하늘의 병에다, 그 기운은 병에다 노출시킨다는데 이 병이라는 게 이 합도 병이요, 공망도 병이요, 월파도 병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일의 사단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그래, 여기 이런 것만 잘 읽어주면 선생님들이 6교점을 아주 잘 치게끔 돼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른 학문하고 좀 된박 눈에 딱딱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가 희기가 탁탁탁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읽으시면 선생님들이 6회점을 아주 기발나게 잘 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셔요? 그래, 다른 거 다 머릿속에 안 넣더라도 청기 진세후 유병지간 한다. 그거 하나만 딱 외우시고 다음에 조금 뒤에 나오는 게 그 월장론에 보면은 그 월건에 보면은 신기, 현우파, 하복, 제우동 이런 거 있어요. 월파장에 보면은 그 129쪽 좀 보면 나오겠네. 신기, 현우파, 하복, 제우동. 신의 기운은 뭐에 나타난다고? 월파장. 126페이지에 나와요? 예, 거기에 보면은 신기, 현우파, 하복, 제우동 나오죠? 신의 기운은 뭐예요? 길흉, 하복은 다 뭐에? 신의 기운은 파에 나타나고 하복은, 길흉, 하복은 어디에 있다고? 동유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 하나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6교집까지 배운 거 싹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 한 문장만 딱 기억하면 다 끝난 거라니까. 그러면 저번에 내가 그 선생님들 저번 시간에 왜 내정점 이야기 해줬잖아요. 내정점. 그죠? 그래, 내정점을 딱 쳤을 때 손님들이 저 사람이 무슨 문제로 왔겠다 이런 게 사건, 사고 같은 것이 그런 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신의 기운이 얼마 전에 왔던 사모님이 점을 치니까 관성이 이렇게 응하더만요. 관성이 상유에 거하는 거예요. 상유에. 이렇게 동해서. 그러면은 이분의 마음 속에는 뭘 가지고 온 거예요? 관이 동했으니까. 에? 직장 문제를 가져온 거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관이 동했으니까. 직장 문제인데 이것이 상유니까 어디 직장이야?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아주 멀리 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내케에 있었다면 가까운 곳에. 근데 이 정도로 막 추론하려면 머리가 막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강에다가 딱 들어가가지고 조약들 찾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게 잘못 짚으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하고 가슴이 어때요? 콩당콩당 해야 하네. 그런 말 한 번 할 때마다 그 뭐라 그래? 그 뭐 치수, 안 좋은 치수 팍팍 올라가는 거. 그런 게 막 팍팍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역학자들이 명이 짧은가 봐. 선생님들이 일부러 이 점쳐가지고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서서히 유도하면서 같이 얘기해야지. 이거 한번 찍다가 실수하면은 완전히 팔다리 부러진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편하게 돼, 편하게. 요런 게 있고 이런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 한 문장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의 기운은 이 병에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읽으면 선생님들이 점을 잘 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다음에 여기에 용신이 다연했을 때 하고 나오네. 용신 다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신 다연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어느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용신 삼을지 골치 아파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임계수 일주들이 남편이 6명이라며요. 얘들은. 네. 맞잖아. 그 가불목 일주가 처가 몇 명? 6명이고. 그죠? 맞나? 그럼 경신금 일주는 부모가 6명. 이렇게 된다며.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육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얘들이 꼭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네? 항상 여기 이하기묘, 묘축해. 그렇게 하고, 손목신 축축해요, 미사, 묘 하면은 문제 일으키는 것들이 꼭 토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 임계수 일주가 무토가 남편이고, 기토가 남편이고, 진술충미가 남편이라 가지고, 얘들이 남자가 최고 많은 거 아니야. 그래, 남자는 가불목 일주로 태어나는 게 좋고, 여자는 임계수 일주로 태어나야지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많으니까, 자우지가. 그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용신이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났을 때, 어느 걸 글자를 가지고서 용신 삼을 거냐, 이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그걸 해야 돼요. 사무건용 1월 한다 그랬으니까 사무건용 1월이라는 것은 금일일진이 미월, 예? 뭐 무진일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1월에 임했죠. 월과 1에 임했잖아. 얘는 그죠? 얘는 사불파용 월파를 당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이게 말이 이를테면 세요다. 그러면은 용의 순서를 하나하나 짚어가야 돼요. 사한요 용지세. 세요에 임한 용신을 가지고서 용신으로 쓴다. 그러니까 세요에 임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용신으로 쓴다. 알겠어요? 그리고 삼권용 1월. 월과 1에 임한 글자를 가지고 용신을 쓴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월과 1에 있으니까 얘가 더 낫죠? 그래, 안 그래요? 다음에 사불파용 월파된 효를 가지고서 용신을 쓴다. 그러니까 이놈이 월파를 만났으니까 얘를 가지고 써야지 또. 즉 용신을 정하는 순서는 어떤 놈이 용신을 쓴다고? 머리 깨지고 코 깨지고 다리 부러진 놈을 가지고 용신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상처를 많이 입은 놈을 가지고서 용신 쓰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순서가 사한유 용지세, 사불파용 월파 뭐 어떻게 저떻게 했는데 최고 끝판이 사불공용 순공이에요. 공망 맞은 효를 가지고 최고 중히 여기세요. 알았죠? 용신 중에는 병이 최고 깊은 거는 공망 맞은 효를 최고 깊게 봐주라 이거야. 선생님도 그거 이제 기억나죠? 이 사한유 용지세. 그러니까 세유에 임한 글자를 가지고 용신을 쓴다. 예? 사무건용 1월, 일과 월에 임한 글자를 가지고 용신을 쓴다. 사한정요 동료를 가지고서 용신을 쓴다. 그리고 사불파용 월파된 용을 가지고서 용신을 쓴다.
사불공용 순공. 공막 맞은 효를 가지고서 용신 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게. 그러니까 용신이 됐을 때 상처가 최고 많이 입은 놈을 가지고서 통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서만 이제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내정점을 잘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정점. 저 사람이 무슨 문제로 왔는가를 칠 때 요런 거에 의각해 가지고 이게 하늘에 다 병이에요. 병. 하나하나. 병도 되고 때에 따라서 용신에 정하는 순서도 되고. 자, 보자. 남편이 금년에 승진할 수 있을까 점을 쳤어요. 그러면 이분이 남편의 승진점을 쳤으니까 무엇이 용신이 돼요? 관성이 용신이죠. 근데 관성이 이요에도 거하고 상요에도 거했지. 거하는 거는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관성이 중첩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애인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 또 오늘 가가지고 딱 우리 부인이 뭐 할까 좀 쳐놓고 쓸데없이 뭐 의심한다든가 우리 남편이 뭐 한다든가 이렇게 의심한다든가 곤란하십니다. 알았죠? 관성이 이렇게 중점되면 그리고 세요를 기준으로 해서 학회에 있으면 연하의 남자가 있고 상쾌에 거하면 연상의 남자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만 보면 큰 오산이 될 수 있는 게 여자들 간살 혼잡됐는데도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이 이런 사람들은 일거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세요. 좋게. 그리고 괜히 또 쓸데없이 해가지고 부부싸움 잔뜩 시키고 막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와가지고 남편이 와가지고 안 가면 어떡할 거야? 그죠? 자, 근데 이분은 좌우지간 애인이 있었어. 자, 세유는 형제요. 남편이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데 군번으로 있어요. 그래 남편의 승진을 모르니까 관이 용신인데 관성이 임목과 그죠? 묘목으로 투출됐잖아요. 그죠? 근데 묘목은 뭐 됐어? 묘유축 맞고 그죠? 그리고 상유에 있는 임목은 해두국 맞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용신을 정할 때 해두국하는 임목을 용신을 삼을 것이냐 일로부터 축 맞은 묘목을 용신으로 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동료를 가지고 용신 쓴다 이거 동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용신? 임목이 용신입니다. 알겠어요? 그래 임목을 가지고 보는 건데 때에 따라서 선생님들 이거 잘 봐야 돼. 이 육효점이 있잖아요. 내가 2년간 이 육효점을 배우면서 헤맨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기신이 너무너무 솔직해서 내가 묻는 얘기만 정확히 답 주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만 계속 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걸 물었는데도 저것에 알려주고 저것을 물었는데도 이걸 알려줄 때가 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셔요? 그래서 너무 그 점에 대해서 그런 걸 빨리빨리 깨우칠 수 있는 사람만이 점을 빨리 센스 있게 칠 수 있어요. 이것을 물었는데 저것에 응하고 저것을 물었는데 이걸 응한단 말이야. 그 때에 따라서 쓸데없이 한가하게 점을 치는데 손병관이 된다든가 간변손이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건강에 응하는 경향이 되게 많죠 또. 그래 요즘같이 특히 손병관 간변손 나오는 사람들은 각별히 더 조심하라 그러세요. 거의 이렇게 나오면 거의 다 백발백중 요즘 뭐 걸려요? 감기 몸살 걸려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잇몸까지 아픈다니까 잇몸. 감기가 얼마나 아프면 잇몸까지 아프겠어요. 샥신에 쑤셔서 기어다녔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손병관 되면 그렇게 아주 무진장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아까 제 점에서 볼 듯이 저는 월파 만나고 일에 임묘됐잖아요. 그죠? 그래 해월달 내내 헤매 벗어나지가 못해요 이제. 점사가 그러면. 그래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했더니만 남편이 당뇨로 고생을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6월달이 되면 건강이 크게 상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다음에 여기에 바로 밑에 보면 또 남편이 승진할 수 있을까 물었어요. 신월 신미일 날 점을 쳤는데 관성이 어때요? 엄청나게 중중중 해버렸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여기는 지금 어느 것을 용신 삼아야 될지 선생님들이 헷갈려요. 초유에 있는 미토를 삼을 것이냐? 이런 건 선생님들이 자세히 읽으면 다 이해하시겠지만, 신월, 신미일 날 점을 쳤는데, 이하금이 부축해 오신술. 관성만 이야기하자고요. 자, 관이 우리가 거기에 통례적으로 배운 게 사한유 용지세, 그죠? 세응에 임한 글자를 가지고서 용신 쓴다. 그럼 세응에 임한 글자는 뭐가 돼요? 축토가 거기에 해당되죠? 그죠? 사한유 용지세, 사불공용, 순공, 신미, 임신계유, 갑수로래. 수레가 공망이지. 그죠? 사불공용 순공. 그러니까 공망 맞은 글자를 가지고 용신 쓴다. 또 사불파용, 사안정요, 동요. 안정요는 버리고 동요를 용신 쓴다. 그렇죠? 다음에 사불공용, 순공. 공망 맞은 효를 가지고 용신 쓴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글자가 최고 병이 많은 거야? 이놈이 최고 해당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 읽기는 일단은 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관성이 해두생까지 없고 이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이때 저때는 언제 되느냐고 물은다면 음기를 찍을 때는 뭘로 찍는 거예요? 이걸로 찍는 거예요. 이걸. 용신이라고 딱 하면 용신이 이놈도 용신이고 이놈도 용신이고 얘도 용신이죠. 그래 안 그래? 손가락이 5손가락이 있는데 한 손가락 딱 깨문다고 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깨문 손가락만 아프겠죠? 그지? 그래도 다 깨물리면 다 아프지. 한 자식이니까. 그러면은 얘도 간성, 얘도 간성, 얘도 간성이니까 다 똑같은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응기는 이 글자로 삼는다 이거예요. 응기는. 언제 되고 안 되고는 상처가 최고 많은 글자를 택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셔요? 이해 못하시면 곤란한데. 선생님 이해 가시죠? 다. 요게. 그래, 이렇게 용신이 다열했을 때는 상처 입은 글자를 가지고서 용신 삼아라. 이해가 가세요? 다음에 두 번째 배울 것은 복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복장효. 복장효라 그랬는데 이건 복신을 말하는 복신. 자, 복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신이라는 것은 오화 밑에 이렇게 묘목이 복신됐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기를 뭐냐면은 이 오화라는 집이 있고 지붕이 있고 이를테면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이 묘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가셔요? 그러면은 봐봐. 얘가 나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거는 이 복신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항상 볼 때. 그럼 이 복신이 어떻게 돼야 돼?
힘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놈이 힘이 있을 조건은 뭐예요? 월가, 일가, 또 동효로부터 또 뭐죠? 비신으로부터 생을 받을 때만 나갈 수 있죠. 또 비신이 일가원로부터 형충파해로 뭐예요? 또는 공망이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천장이라는 뜻하는 글자가 뭐예요? 가벼울 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고 우리가 일명 말하냐면은 얘가 일가 원로부터 동효로부터 얘가 생을 받는다고, 이 비신이란 글자가 생을 받는다면 이 복신은 아주 두꺼운 천장 밑에서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얘 복신이란 글자가 월가일로부터 힘을 얻고 이런 글자로부터 이렇게 힘을 얻었을 때는 언제든지 이 뚜껑을 밀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런데 요 속에 있는 동안은 항상 안전해. 요 속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아까 여기 선생님이 주식점을 쳤는데 해수라는 형제 밑에 오화라는 재가 복신되어 있다는 얘기겠지. 오화라는 재가. 예? 그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밑에 있는 동안은 얘가 안전하다는 얘기가 안전하다. 근데 밖으로 튀어나올 때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 되게 웃긴 게 겁줘야지, 내가. 되게 웃긴 게 뭐가 웃기냐면요. 이 주식을 팔려고 그러는데 그 간발의 차이로 아까워해가지고 못 파는 경향이 있어요. 간발의 차이로. 예? 그래도 금요일날 파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막 13%에서 팔려고 딱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달랑달랑 해가지고 12.5%까지 올라온다니까. 그럼 요 5% 더 먹어야지 기다렸다가 확 빠져. 이러는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놓칠 수 있으니까.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 한번 보세요. 아, 그건 아무 때나 파세요. 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한번 대패한 적 있습니다. 대패. 그거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요런 캐가 나왔는데. 그래, 이거는 내가 왜 지금 이제 이 주식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비신 속에 있을 때는요, 이게 안전해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 이 비신이 극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신이 극하고 있을 때는 얘가 이 집안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화라는 글자가 밖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국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복신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월가 일거 동요 비신으로부터 생을 받을 때 복신이 나갈 수가 있고, 복신이 나갈 수 없을 때는 어떤 데냐면은 비신이 월가 일가 동요로부터 왕상해가지고 복신을 극할 때, 또는 복신이 공망을 맞았을 때, 이럴 때는 복신이 나갈 수가 없다. 이거는 끄집어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이 복신을 가지고서 비신지하의 복신을 가지고서 오화 밑에 묘목이라는 재성이 복신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신지하의 복신을 가지고서 이 비신의 상태를 가지고서 복신의 상태를 파악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재 밑에 있는, 그러니까 관 밑에 있는 재성은 뭐라고 여자를 물었을 때는 유부녀. 내지는 또 뭐요? 선생님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맙시다. 유부녀 내지는 처가 무진장, 이 여자가 몸이 안 좋은 사람. 근데 이런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대. 또 우울증 환자들이. 관 밑에 이 재가 복신된 사람들. 그럼 무조건 그 애인이니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싸움 붙이지 말고
잘 판단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제 밑에 관성이 복신돼도 또 남자가 여자가 있는 거고 여자가 남자가 있는 거고 이런 게. 아셨죠? 그래서 손 밑에 우리 마눌님께서 어디 가셨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뭐 하고 있나 이놈의 인간. 점을 쳤더니만 손 밑에 제가 복신이다. 뭐요? 그렇게 또 풀이하면 좋은데 밤중에 나가서 그럼 뭐요? 잘 놀고 있다. 에? 기뻐하고 있다. 이런 그런 의미니까. 관 밑에 복신되어 있으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네케에 거하면, 네? 네케에 거하면 우리 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이고, 외케에서 거하면 멀리가 있는 거고. 외케에 거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네케에 거하면은 또 때에 따라서 제가 공망을 맞았을 때 이렇게 여러 번 보니까 집에서 그냥 잠자면서 전화 안 받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게 공망 맞았다는 자체가 잠자고 있다라고 풀이하셔도 돼요. 자, 요거는 복장효는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 다음에 또 다시 복신에 대해서 또 공부 또 하니까,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안정효. 안정효는 아까도 어떤 선생님께서 묻기를 육효가 이렇게 다 안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 육효가 이거 안정하면 아까 선생님들 뭐라고 배웠어요? 청기 진세우 유병지간 한다 배웠죠? 하늘의 기운은 병에 노출시킨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육효가 이렇게 다 정하고 있으면 뭐요? 하늘의 기운이 노출된 게 있어 없어? 없죠? 하늘의 기운이 노출된 게 없으니까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좀 있다라고 풀이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 이런 걸 가지고서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일보 직전에 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좀 움츠려 있으나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육효점을 치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선생님. 정신이 아주 산만한 사람들 오잖아요? 그럼 걔가 난동을 해버려. 생각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점사가 막 다 이렇게 난동해버리더라고. 근데 생각 없고 점잖고 이런 사람들은 딱 왔을 때 동요가 전혀 없어요, 보면.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 이거는 안정효. 편안한 길상이나 꽃봉오리처럼 작잣대가 되면 길어져진다. 그래, 독정, 독발, 암동도 명동과 같이 취급한다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독정이라는 것은 육효가 이렇게 다 동한 거 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정한 거 가지고 독정이라고 얘기해요. 요걸 보고 독정. 독발이라는 건 뭐예요? 육효가 다 정하고 있고 한 효만 발한 거 가지고 독발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암동. 암동은 육효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딱 동한 거. 이것을 가지고 암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암동. 이것도 동한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 청기, 진세우, 유병지간 한다 그랬으니까 동요가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야, 여기 보면 난동캐라고 나오죠. 난동캐. 아까 여기 선생님이 누구 사업점을 쳤으니까 사업점에서 4개가 다 동하대. 그죠? 3개가. 3개가 동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며 묘축해인데 감수무인 인진호가 됐잖아요. 예? 그쵸? 그러면 이게 다 동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힘들어서 일이 잘 되지 않겠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외캐가 많이 동하면은 외부적인 일들이 그려놓고. 그러니까 아마 그분 선생님이 그 점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양반, 어떤 마음이 한쪽에 좀 이렇게 잘 정신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도인입니다. 예? 도인이라도 정신이 오르락가르락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도인이라도 안 돼. 이 동요가 이렇게 많으니까 사람이 막 오늘 따르고 내일 따르고 그래. 그죠?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많이 동하니까. 동요가 많다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뭔가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 진발케라는 것은 이 모든 게 다 동한 거 가지고 진발케라 그래요. 진발케는 꽃이 활짝 핀 꽃봉오리와 같아서 이거는 추풍낙엽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이게. 그래, 이거는 지금 현재는 되게 좋으나 나중에는 안 좋다라는 그런 결론인데요. 때에 따라서 무지무지하게 힘든 사람이 점을 쳤는데 이렇게 난동케가 됐다. 그건 뭘 뜻해요? 반전의 기회가 있다. 이거 반전의 기회. 무지무지하게 힘든 사람이 와서 이런 캐를 얻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있으면 평온의 지상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무지무지하게 좋은 사람이 왔을 때는 뭐요? 곧 있으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암동. 암동은 여기에도 또 나오네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튀어나오고 가출인이 붙잡혀오는 경우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으로 모략, 책동, 물밑, 계략이 있다 이러는데 이 암동이 된다는 얘기는 오늘 일진이 정축일이잖아요. 그럼 미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암동이 된 거예요. 그래, 이거는 내 일과 상관없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암동돼봐요. 어떻게 되는지. 점을 치다가 암동되면요. 나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주위에서 막 밀어내는 게 되게 많아요. 오늘 사무실 좀 있고 싶은데 말이야. 누가 와가지고 괜히 나가라고 막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이 암동이에요. 그래서 암동된 글자가 세요를 극하면 어떻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맞는다고? 뒤통수 맞는다. 그래, 세요를 극하는 글자가 아니라 세요를 생각하는 글자가 됐을 때는 보이지 않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통변을 하세요. 다음에 합기. 합기라는 것은 정요가 합을 만나는 거 그래요. 정요가 합. 정요가 합을 오늘이 자수라는 글자를 세요가 가지고 있으면은 자축합을 당했겠죠. 이런 걸 보고 합기라 그래. 정요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합기라는 것은 얘를 잡고서 끌고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통변할 때 이게 관성이면 너 오늘 남자 따라서 갈 일이 있다. 형제면은 친구랑 놀러 갈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가 가셔요? 이걸 보고 합기. 거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합반이라는 게 있죠. 합반. 합반은 뭐요? 합반은 동했는데 오화라는 글자가 동했는데 일진이 오미합을 한다든가 변효가 오미합을 하는 걸 가지고서 이걸 보고 합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은 내가 움직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뭐예요? 묶임으로 인해 가지고 못 움직이는 걸 보고 합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렇게 월가일에서 합을 하는 합반과 아니면은 이 변효에 합을 당하는 합반은 종류가 틀려. 이거의 합반은 움직이는 합이고요. 이거의 합반은 묶이는 합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변효의 합을 당하는 것은 묶이는 합이고 여기에 합을 당하는 것은 움직이는 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거는 여기에 묶였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 요거는 언제 움직일 수 있는 거요? 충미충할 거나 좌우충할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 이것이 잡고 있는 글자가 뭐냐? 손이 잡았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이 잡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육친에 따라서 말을 틀리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육친에 따라서. 이해가 가세요? 합반, 암동. 자,
다음 주에는 해두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